어떤 나라든지 역사를 보면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성장했고 또 그렇지 못한 나라는 뒤로 사라졌죠. 이제 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났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예, 정말 저는 기대가 크고요. 그분의 지나왔던 삶, 소년공에서 출발했던 그분의 삶, 그리고 그 소년공의 고통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죠. 경제적 안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가 뛰어난 경제적 마인드를 갖고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그리고 또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때인데 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세계사적으로나 우리나라 역사를 쭉 통해 봤을 때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우선순위를 좀 꼽아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제개혁이 일차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혁. 예. 많은 분들이 사법개혁, 또 뭐 검찰개혁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이미 큰 틀에서 저는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많이 있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경제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어떤 신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나 앞으로의 시대는 AI 시대거든요. AI 시대에 맞게 기반 조성을 해 나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경제 개혁을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제 녹화하는 오늘 과정에서 민생법안이 포함이 됐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 소위 말하는 SMR 관련된 특별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저는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물론 저도 환경운동을 오래 해왔고 또 수원환경운동센터 대표도 4년을 한 환경운동가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지금 빠른 시간 안에 AI 시대에 대한 연구와 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좀 빠른 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경제개혁의 1번지입니다. 환경운동가들과 아주 긴밀한 상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을 마련하는 일을 1차적으로 해야 된다. 예. 두 번째로 경제개혁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그 전 세계의 다른 국가가 경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또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특히나 AI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과 중국을 추월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절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메모리 부분입니다. 예. 메모리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거예요. 메모리가 없이는 AI를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젠슨 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모리 칩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메모리의 어떤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어떤 경제적 방향들을 메모리를 갖다 더 강화하는 방향 속에서 소위 말하는 그 AI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다른 중소기업들을 바로 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된 그런 시스템 구축을 이제 해나가게 됐을 때 새로운 경제개혁이 이루어진다. 이것과 더불어서 저는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 대대적으로 개혁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농업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호남 일대에 굉장히 많은 농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농토들이 지금 사장되어 가고 있어요. 왜 사장되어 가고 있느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제3세계 국가로부터 저가의 곡물들을 수입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생산되는 것들을 이제 혁명적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전환시켜야 되느냐? 바로
이 곡물들이 갖고 있는 주요한 자원들을 이제 새로운 신약 개발의 어떤 시스템으로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 개발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곡물의 곡물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제품들로 변형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새만금을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대규모 문화적 활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어떤 여러 다양한 그런 곡물들, 그것을 가공하는 체제들, 그것이 관광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대규모의 어떤 농업 개혁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경제 개혁으로 연동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예.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교육 개혁이다. 이 교육 개혁은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입시의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되죠. 저희들이 작년에 그 7세 고시, 5세 고시, 예. 강남에서 유행하는 네. 7세 고시반, 5세 고시반, 이것을 할 수 없는 법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과 별도로다가 이것을 무시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뭡니까? 어떤 거냐? 바로 만 2세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들어갈 수 있는 테스트를 하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만 2세. 예.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못하게 하는 지금 법안 준비를 지금 다시 또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대한민국이 입시 위주가 너무 커지고 이와 관련된 사교육 시스템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된 혁명적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저와 생각이 거의 같아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모델들을 또 찾아야 되겠죠. 사실 국가교육위원회의 모델이 핀란드식 교육제도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핀란드 이 나라도 명문대학 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핀란드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명문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명문대학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대학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스카이를 나오지 않으면은 루저가 되는, 약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청년으로 되어져 나가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는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예. 왜 이제 이때냐. 대학은 많지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안정화시키고, 그 안정화시킨 속에서 이제 새로운 각각의 대학의 특성화들, 가령 뭐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이다. 저희 지역에 아주대학, 경기대학 두 대학인데 제가 서로 협의합니다. 아주대학 같은 경우는 원래 출발이 공대로부터 출발했으니까 공과대학 중심의 AI, 반도체 이것을 특성화하고, 경기대학도 제가 같이 논의를 합니다. 인문과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 더 특성화하자.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대학들이 똑같이 공대, 의대 이렇게 갈 것들이 아니라 각 지역에 맞게 또 오랜 대학의 어떤 역사에 맞게 특성화된 대학으로 나가게 됐을 때 파리의 1대학부터 7대학까지가 다 달라요. 예. 어떤 대학은 인문, 어떤 대학은 예술, 어떤 대학은 법학, 어떤 대학은 의과대학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듯이 그렇게 대학을 특성화하고, 그러면 특성화된 대학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1위부터 뭐 100위까지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학생들이 입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교육개혁들을 진행하게 되면 사교육비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사교육비로 나가지 않게 되면 최소 30% 이상이 자신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중산층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사교육으로 들어가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이렇게 해서 자식 교육에 대한 투자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게 됐을 때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게 되죠. 주식에도 투자하게 되고 또 경제 기업에도 투자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개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간에 잘못됐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문제 이건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들이고 이미 우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9월이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고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이제 양쪽 날개를 가지고 균형감 있게 진행이 되다 보면 그 이전 시기에 그런 잘못된 정치검찰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이고 사법개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 왜곡죄를 비롯했던 주요한 내용들 물론 사법부 사람들은 인정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사법개혁도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깨끗한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공직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대한민국의 공직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그러나 실제로 아직도 우리가 철밥통 이렇게 부르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직개혁이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일하지 않고 평가가 낮고 정말 철밥통이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래서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저는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은요 대한민국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왜 이런 확신을 하느냐 제가 교수라고 하는 역할을 하기 전에 만 9년 수원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위직 공무원에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행정고시 패스해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현장 사업소에서 시민들과 더불어서 일을 했거든요. 그 속에서 제가 터득한 결론이 있습니다. 예산권과 기획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공직자가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도시를 바꿀 수 있다. 도시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면 대한민국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공직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소위 말해서 30%, 40%만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하는 척만 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거의 모든 조직이 그렇죠. 일하는 척만 하는 공직자들을 일하게 만드는 그런 공직개혁.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완전히 우리 김준혁 의원님의 인문학 강의를 제가 경청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평상시에 그냥 여러 고민들을 하다가 그냥 말문이 터졌네요. 아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100% 제가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경제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좀 신선했는데 역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 출신이시기도 한데 정말 교육 개혁은 아마 우리 기득권의 저항이 가장 심한 부분이 그쪽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너무 심하죠. 아까 7세 고시, 5세 고시 그 얘기까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아니 학원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고 어디를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유치원 의대생반인가? 나 그걸 보고 그게 바로 7세 고시, 5세 고시반입니다. 의대 들어가는 싶었어요. 거. 예. 그런데 지금은 영어 그 명문 영어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2살짜리 아이들한테 이 아이가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리키고 그걸 테스트하는 그런 학원들이 지금 무지하게 늘어난 거예요. 저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내가 커서 뭐를 해봐야 되겠다 확실하게 못 정했는데 7살 애가
앞으로 내가 뭐가 되겠다는 것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 의사가 다 되면은 다 좋습니까?